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월 24일 목요일인데요. 최근의 장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증시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그런 상태죠. 오늘 또 우리가 7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우리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대만도 오늘 2.5% 461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일본 또 1.8%, 또 홍콩이라든가 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동반해서 급락하는 모습이죠. 제가 지난번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증시에 있어서 최고의 기본적인 상승 조건이 평화의 정착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아주 실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이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흔히 그 전쟁 위기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던 이런 상황은 과거 경험으로 보면 하락하는 것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또 회복하는 것도 급격하게 회복된다, 이런 V자형의 패턴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러시아가 무력으로 침공을 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침공의 그 수준이라든가 무력 사용의 강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대응이 좀 문제죠. 지금 현재는 경제적인 제재가 우선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일에 러시아의 그 무력 개입 강도가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수준이다 했을 때 불가피하게 서방 연합들, 나토 연합군들이 대응을 하겠죠. 아무래도 무력 대응으로 가게 될 경우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흡사 2차 대전에 발발할 때하고 지정학적으로 너무 유사하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국제적으로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무슨 차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이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만큼 단기에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런 해결 조짐이 보이게 되면 엊그저께 우리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앞으로 그때까지는 대형주들은 이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 물론 오늘 또 천연가스라든가 일부 곡물 관련주들, 그런 쪽으로 오늘 또 시간 외에서 사료 관련주들이 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건 이제 선별적으로 개인별로 빠르게 단기 매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앞으로의 장세가 개별 종목 장세로 전개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는 오늘 부강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부강약품이 22일 날이었죠. 주가가 이렇게 11,000원대에 있던,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 연구에 참여를 했다가 회사가 이거를 실패하면서 지난 9월이었죠. 작년 9월쯤에 전격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의 실패를 발표하면서, 보통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연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부강약품은 아예 연구를 접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원성을 많이 샀죠.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일부 대주주들이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대규모로 주식을 팔은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소액주주 연대가 대주주들을 고발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주가가 우리가 부강약품도 보면 한때 많이 갈 때 이 코로나 치료제의 성공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4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급락이라든가 다시 또 반등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작년 9월 달에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포기한다, 이걸로 인해서 12,000원대 횡보하다가 만 원을 급기야 만 원을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부강약품이 그 OCI가 그 우리 태양광 전문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OCI가 작년에 그 폴리실리콘 매출로 인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렸는데요. 부강약품의 지분 11%를 취득, 773만 주를 취득해가지고 1,461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그 부강약품의 1대 주주가 김동연 회장이 2대 주주로 10.6% 정도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OCI도 태양광 쪽으로만 특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라든가 SK 등과 같이 바이오 분야의 미래의 먹거리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를 보였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요, 주가가 11,000원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인수 가격이 19,000원대, 높은 그 프리미엄을 주고 19,000원대 인수했다고 하는 것이 좀 긍정적인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지죠. 이제 부강약품은 우리가 그 작년에 그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걸로 인해서 관심도 많았었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미 1960년도에 설립된 전통의 그 제약회사로서 뇌질환 치료제라든가 항암제라든가 당뇨, 신경병 치료제 등 이쪽에 다양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다른 제약회사들도 그 많은데 하필이면 이 OCI가 이 막강한 자금력 1,400억이라는 대규모 자금들을 투자하면서 부강약품을 주목을 했을까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부강약품에 상당한 그 재료로 작용할 것 같아 가지고요. 이 부강약품이 최근에도 코로나 치료제 그 오미크론이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자가치료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감기약하고 해열제 이쪽 분야에 지금 그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 OCI가 향후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이런 상황인데, 오늘 최근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패턴에서 다소 어제하고 연속해서 큰 폭으로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2,100만 주 거래되면서 장중 최고 고점이 14,000원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또 그 오미크론 그 치료 효과를 보이는 감기 해열제 이런 쪽의 매출, 그리고 작년도 한번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OCI가 충분히 향후의 성장성 면에서 높게 판단해서 부강약품을 인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1대주주로 OCI가 올라온 것은 분명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에 호재가 될 것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 지금 그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고 어떠한 종목도 지금 견디지 못하고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강약품도 기존에 그 22일 날 발표할 때는 14,000원까지 급등했다가 어제하고 무려 이틀 동안에 고점 대비 한 20% 가까운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 측면, 그걸로 볼 때 앞으로의 그 추가적인 물론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변동들도 크게 나오겠지만은요, 그거에 주목을 하면서 부강약품 저점 매수도 한번
그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부강약품이 회사에서 기업 내용을 또 공시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82억 적자가 15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는 점. 근데 영업이익 물론 2020년도 기준이죠. 이건 이제 2021년도 실적 자료인데 매출액에 있어서 1810억, 2020년도에 1690억에서 매출액의 7.2%의 상승을 가져왔고, 영업이익은 40억에서 43억으로 증가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순이익 측면에서 82억, 2020년도에 82억의 적자였었는데 이거를 흑자로 전환시켰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장세가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대형주들의 그 주가의 움직임은 그 국제적인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일반 중소형주들은 나름대로 각 개별이 갖고 있는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승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오늘 그 부강약품을 OCI가 제1대주주로 인수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내일 또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